연락 왔어요. 경찰청에서 일본을 고발하래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습성인 것 같아요. 일본이 내세운 프레임 그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저런다고. 바보 같잖아, 현실적으로. 항상 일본 애들 뭐 피해시겠나 봐. 진짜로. 공격 지령은 청와대랑 방패였어요. 그러니까 테러당했어요. 이렇게까지 일본이 망가졌나? 일본의 수많은 언론에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포스트 한 거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짰어요. 이 CIA에서 2001년도부터 한국 르리앙프 락스 독도 다케시마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막 다케시마 하고 있으면 분도하는 거와 몇백 배 이상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동아시아의 재앙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시쿠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독도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일본에게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같은 뉴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비판의 목소리 같은 거 있었나요 혹시? 이런 컨텐츠는 좀 뭐 아니지 않냐라든지. 네, 없었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면서 또 다른 한국분을 인터뷰했었거든요. 日本政府が責任を持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を教えるためにポスターを制作した。 방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방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단체인데요. 이상하게도 한국을 홍보하는데 일본이 X를 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이번에 독도 기사를 본 김에 그때 당시 일본 방송국과 인터뷰를 나눴던 방크 대표님은 이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단하게 방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펼쳐놨죠. 그 외국 교과서, 외국의 어떤 전문 잡지 또는 뭐 지도 같은 곳에 이 독도나 동해 우리 역사가 잘못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의 독도와 동해의 명칭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틀부분을 고쳐서 올바르게 알리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영상을 만들면서 방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방크는 주로 한국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국가와 가장 많이 충돌하나요? 정답이 이미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긴 건데 저희가 싸우는 대상은 일본의 어떤 젊은이들이 아니라 일본 정부, 특히 일본 정부 뒤에 숨어있는 일본의 우익 세력,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저희가 제일 많이 충돌하고요. 또 중국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회가원이라는 중국 정부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고구려나 이런 고조선 또 발해 부분을 중국 역사라고 전세 홍보해서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일 것 같아요. 맨날 싸우다 보니까. 근데 혼자 싸운다 그러면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쉴 틈이 없어요. 아마 거의 하루 단위로 저희가 싸우거든요. 근데 이런 싸울 때라도 상대방이 뭔가 우리가 이기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어떤 소문이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단체인 방크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아시죠? 일본 사람 제일 많이 보는 야후 메인 페이지에서 기사에 방크에 일하는 연구원은 1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연 예산은 200억. 그리고 바키타라는 방크 대표는 청와대가 임명한 장관이래요. 이런 내용이 일본의 어떤 한 전단지라든지 일본의 개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어떤 공신력 있는 언론과 일본의 어떤 대표 포털에서 메인에 띄워주고 또 댓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바키타라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본을 공격하는구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동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길기를 일본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이렇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모자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고 고치는 이 방크 자체를 마치 외교부처럼 포장을 해서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저 단체가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정부 단체라고 왜곡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저희가 고치고 있는 많은 출판사들한테 봐라, 너희가 시정을 요청했던 그 단체는 대표는 공무원이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1년 예산 200억이고 연구 100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했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시정이 되고 세계에서 이제 고쳐지니까 이제 그 활동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메신저 있죠? 우리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까지 일본이 망가졌나?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세계를 움직였고 세계인들한테 정확과 뭐 신뢰를 홍보하는 일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한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언론이 왔어요. 방크 사무실에 오더니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로는 방크 직원은 100명인데 여기 보니까 5명이라고 있고 그리고 100명이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의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아니, 못하죠. 상식적으로 구글 어서 클릭해가지고 사무실 위치 판단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바보 같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말도 안 되게 왜곡하는 걸 보면 이런 정신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홍보하더라도 전혀 양심상 개의치 않는 댓글 남기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나라랑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앞으로 힘들까라는 생각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진짜 예산은 얼마인가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는데 저희 1년 예산이 5억 원이에요. 5억 아래죠.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애들이 안 본 거죠. 자기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은 방크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고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 외교관이 하는 거랑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은 극소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3.1운동 때는 200만 명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숨겼거든요. 독립운동은 전체 한국인 중에서 극소수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근성이 저는 21세기 정말 대면천지에 노골전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또 그런 걸 믿는 게 슬퍼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랑 부딪히면서 가장 화가 나거나 그런 순간이 갑자기 우린 죄가 없는데 아마 다른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커뮤니티와 일본의 어떤 커뮤니티 사이에 싸웠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작전의 어떤 중심 단체가 방크인 줄 알고 얘네가 일본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 애들 뭐 피해식 있나 봐. 뭐 했다는 다 방크래요. 진짜로.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거 방크했다고 걔네들이 혼자 뭔가 갑자기 방크 사이트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 지령은 청와대 방크였어요. 청와대는 거기 든든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우리 방크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이트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게시판이 다 테러당했어요. 그게 우리의 작업장이잖아요. 외교부대고. 외교부 건물이 폭파당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 왔어요. 경찰청에서 일본은 고발하래요. 그래야 인터폴 통해서 일본을 잡을 수가 있대요. 그 사람, 일본의 테러한 주범들을. 근데 제가 그거 거부했어요. 그 자체가 또 일본과 또 크게 또 싸울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 자체가 국제사회 또는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일본의 어떤 그 비합리성, 일본의 궁극주의를 보여준 것 같아서 2002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처음 저희가 방크는 제가 한 번도 해외 안 나갔으니까 해외에 이제 나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펜팔하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이런 작은 그 펜팔 사이트가 2002년도쯤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크게 한 방을 먹였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펜팔 친구들이 교류하고 있는 교과서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내셔널 지오리픽이 있었거든요. 그 내셔널 지오리픽이라는 유명한 교과서에서 독도 주변에 있는 동해 우리 바다 이름을 일본해라고 해놓고 기원후 668년이 한국사의 시작이래요. 그럼 658년이라는 숫자는 고구려가 망한 그 시점이라서 한국사의 시작이 658년이면 고구려가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내셔널 지오리픽에 발견을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며칠 만에 이제 시정이 됐었어요. 이 시정이 된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7년 넘게 일본이 한 1950년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 홍보했던 그 내용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작년도에 일본의 수많은 언론들이 방크 활동을 한 17년치를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단체가 방크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얘네 때문에 일본의 어떤 역사 영토가 부분이 고쳐지고 있다. 그러면 나오면서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 내 싱크탱크인가 조직이 이제 가동이 되고 또 일본 내부에서 그걸 빙자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에는 방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에다가 일본 거 뺏긴다라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바람에 많은 일본의 언론과 외신들이 이제 취재를 해왔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올해 초쯤에 도쿄올림픽이 한 이슈였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나 독일 문제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수조 원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부분을 거의 예산 거의 없이도 시정했던 부분이 놀랐던 일본이 갑자기 그런 단체 방크에서 도쿄올림픽을 우길기라는 부분이 허용이 된다고 나와서 저희가 광고 천재라고 부를 수 있죠. 이재성님과 이제 협업을 해서 과거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전 유럽의 고통을 준 것처럼 지금 아베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일본 아베 그 총리와 히틀러를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 엄청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언론에서 독도 동해를 넘어서 도쿄올림픽을 이제 방해한다. 한국 측에서 방크에서 거기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도쿄올림픽에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부분이 또 같이 또 캠페인 했거든요. 次を醸している放射能オリンピックキャンペーン防護服を着た聖火ランナーと緑色の炎왜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셨는지. 東京オリンピックを成功させるには世界中の人が不安がっている放射能問題を日本政府が責任を持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を教えるためにポスターを制作した。福島産の農作物を使った料理を選手たちや外国人に提供しないこと、さらに福島の近くで競技を行わないこと。 그 내용이 일본 내에서는 정말 충격했나 봐요. 처음에 독도 동해는 한일 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방사능 또한 전 세계 문제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를 저희가 이런 전선을 전 세계 문제로 확대시켜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랬어요. 도쿄올림픽의 우결기 문제는 한국 사람만 저런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 저 문제에서 이게 안 된다고. 일본이 내세운 프레임 그거거든요. 한국 사람만 저런다고.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이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비슷한 예로 동해표기도 방금 처음 일할 때 2001년도에는 세계 이런 매체에 동해가 3%였거든요. 근데 불과 17년 만에 일본이 거의 100년 동안에 홍보했던 노력을 단 17년 만에 우리가 3%에서 동해표기가 지금은 40%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도 동해 이런 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가 보이니까 이런 단체가 갑자기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길 건드리네. 그리고 일본이 정말 감추고 싶어하는 올림픽 때 제일 치명적인 게 방사능 이런 부위잖아요. 이런 건드리니까 그때는 거의 뭐 3, 4일에 한 번씩 일본 언론에서 찾아왔고요. 마치 우리 거부하면 뭐 숙이는 거 있는 것처럼 또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일본 언론은 뭔지 아세요? 한국 정부랑 관계는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든 간에 제가 공무원이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공무원이고 여기 동료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믿고 싶은 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은 한국 정부랑 관계가 있는 것을 추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터뷰를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하죠. 근데 내려주세요. 보라고 이 사무실에. 그러면 그거를 보도를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 탈지가 저는 거기 있는 기자들한테는 우리 진실을 홍보했잖아요. 한 번은 NHK에서 방크를 한 거의 2박 3일 동안 거의 상겨다시피 취재에 갔었어요. 근데 안 나갔어, 방송에는. 난 정말 취재하면서 자기 NHK는 일본 공식적인 방송국이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해왔던 이런 목소리를 자기네가 정말 주겠대. 난 정말 믿었죠. 그래서 우리 다 내려갔어요. 행사 때마다. 정말 기분 좋게 찍어갔어요. 근데 증발했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그날 오는 수많은 기자들 한 명 한 명한테 내가 보여주거든요. 난 한 번도 이런 활동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 중에서 독립운동 전공자 없었잖아요. 또.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일본과 싸운 거잖아요. 심지어 3.1운동 때는 유관순 나이 보세요. 10대 아니에요. 일본이 20대고. 이런 식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저희 방크가 모든 컨텐츠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각자 자리에서 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이상하게도 우리 활동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이 정말 치열하게 반응을 해요.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본의 이 분야 예산을 높여라고 또 고발도 하고. 심지어 연락 왔어요. 어떤 한국 정부 견에서 자기 일본의 어떤 신문을 보는데 일본에서 방크를 빙자해서 일본의 어떤 영토 관리 예산을 높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방크라는 단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회원들이 많아서 일본애를 뺏어간다고 지금. 제가 그 방크 방사능 올림픽 인터뷰를 봤는데 또 약간 외국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죠, 일본에. 습성인 것 같아요.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셨는지. 東京オリンピックを成功させるには世界中の人が不安がっている放射能問題を日本政府が責任を持っ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を教えるためにポスターを制作した。福島産の農作物を使った料理を選手たちや外国人に提供しないこと、さらに福島の近くで競技を行わないこと。 실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축제, 일본의 어떤 연중 최대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일본의 미래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본만의 자랑 축제를 방크가 방해한다. 방크는 일본의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포스터 한 거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짰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 후쿠시마 방사능 그 지역에 그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기차 지역이. 또 그 지역에 또 마라톤이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우린 도쿄올림픽을 막지 않는다. 올림픽 해라. 그거야 아시아에 함께 수제잖아요. 그건 찬성인데 왜 도쿄올림픽의 우결기를 이제 은근히 허락해주고 왜 도쿄올림픽에 사람 연미하는 문제, 후쿠시마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느냐. 이거를 너희가 해결해주면 우리는 이 축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겠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부분과 우기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웃나라가 싫어하고 뭔가 분노하고 불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올림픽 행사에서는 하지 마는 것이 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안 쓰죠.
지금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 코로나 관계없이 무조건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방사능과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무리한 강행을 하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한데 그 대응에 대한 추구 전략이 앞으로 1년 동안 분명히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전세 홍보할 거 아니에요. 홍보했을 때 그동안 은폐가 되고 가려진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과거사의 실체를 조금 더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일본이 스스로가 잘못된 길에 대해서 피하려고 했던 모든 길이 일본으로 하여금 더 크게 세계인들한테 그들이 은폐했던 걸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 모든 것 또한 일본이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시작은 그들이 했으니까 그만큼 일본이 은폐했던 것도 드러나겠죠. 이런 독도에서 이번에 드론 띄우면은 뭐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뭐 에어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황당한 일에 대해서 어떤 피디님이 보시기에 황당한 일이지만 저희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자기 본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간간히 뉴스 보니까 나왔네? 이런 황당한 일 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일상이에요. 그 사람의 이게 습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에어맵이라는 그 드론 그 회사의 지분이 물론 미국 기업이 주체지만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어느 정도가 일본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일본 지사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로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외국 교과서에 그동안 외국 지도회사에 우리가 국제 분쟁한다는 그런 거에 뭔가 부담감이 있어서 홍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본이 이용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의 어떤 잘못된 내용이라도 일본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학자를 양성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친일파 같은 부분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이런 교과서와 동일하게 일본 드론 회사에 그런 내용을 심은 거죠. 저희 같은 부분도 이런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 방크 가지고 있는 그 수천 건의 일본의 로비로 각 나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가 동일 일본해가 되고 심지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미국 CIA. 이 CIA는 18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지만 미국 C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CIA가 국가정보원 같은 곳이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또 퍼지는 곳이에요. 이 CIA에서 2001년도부터 여기 보시면 일본을 소개하잖아요. 이 독도라는 부분을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강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독도는 리앙쿠르 락스다.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포경선 이름을 이제 넣었고 그렇게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해놨고요. 보면은 일본을 소개할 때는 또 요번에 바다가 다 보이잖아요, 전부 다. 네네. 근데 동일하게 한국을 소개하는 거 보시면 한국은 바다가 없어요, 이렇게. 아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이렇게 일본 영토에 비해서 4배나 큰 바다가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은 아주 감옥 속에 gathin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감옥 속에 겨우겨우 넣어놨어, 이게. 그리고 굳이 여기서는 이 화살표를 가리키면서 이 독도를 홍보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화살표를 강조하면서 여기 리앙쿠르 락스다. 그리고 설명보시 보시면 한국과 일본이 그 리앙쿠르 락스 독도 다케시마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1954년도부터 한국이 점거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외교부의 논리거든요. 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안 봐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화살표를 넣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가 전 세계에 쭉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 에어맵 같은 부분도 동일하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국어 영어로 저희 방크 청년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정할 운동을 하고 있죠.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2001년도인가 PC방에 섰는데 근데 그 PC방에서 제가 내셔널 지오리픽이라든지 롤리 플래닛 제가 편지를 보내서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당신이 편지 보내서 우리 출판사에 있는 일본의 부분을 동해로 시정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또 최근에 또 제 앞에 있는 이 현종님이죠. 이분이 대학생인데 이분이 BBC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독도 관련돼서 기사를 쓰면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해놨어요. 근데 그 지도를 표기하면서 그 소스 출처를 한국 정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BBC라는 이 공신력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현종님께서 4, 5개월간 설득을 해서 사과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또 등재를 시켰어요, 사이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훌륭한 역할을 방크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방크에 참여했던 사람만 거의 17만 될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방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시쿠니님을 보시는 분들도 방크 이상으로 의식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수많은 뭔가 컨텐츠가 있잖아요. 자극적인 건 많을 텐데 방크처럼 재미가 없는 컨텐츠가 100만 뷰가 되어서 100만 명이 단 한 번이라도 방크 가입하지 않더라도 방크 메인 사이트에서 메인에 글로벌 청원이 있어요. 클릭하는 곳이. 클릭하면 단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그 20가지 청원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찝어가지고 그게 도쿄올림픽의 우결기 문제든 찝어가지고 본인 이름 남기고 그리고 포스터가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정말 무서워했던 포스터가 있어요. 그 포스터를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SNS 포스터를 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한 2분만 투자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로 하여금 설명할 때 아니 일본 교과서에 그 작은 섬 하나 가지고 독도 다케시마 했던 게 뭐가 문제냐고 한국에 섬이 3,000개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섬 가지고 할 사이에 싸우는지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이게 일본 교과서고 이 안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럴 전쟁은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는 식으로 거의 일본 우익의 논리가 이런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배우는 일본의 학생들은 한국을 우리가 보호해 준 거고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이게 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더 나아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인데 한국인들이 뺏어갔다라는 식으로 배우면은 옆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들 거 아니에요. 뺏어갔으니까 이런 적개심을 10대들한테 심어주면 나중에 이 애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감을. 지금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막 다케시마 하고 있으면 분노하는 거와 몇백 배 이상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동아시아의 재앙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북한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일본의 어떤 군비를 확산하고 뭐 전쟁 가능 효과로 이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의 독도 문제를 이용을 해서 동아시아의 전쟁 국가로 다시 한번 일본 교과서를 보는 사람들 지금 학생이지만 훗날에는 이렇게 군인이 된다. 그것도 이 총이 이웃나라 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 외국인들은 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단식을 한다 그러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의 어떤 영토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독도 문제는 작은 첨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어두운 기운이 올 수 있는 전쟁 범죄 문제를 다시 21세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동아시아가 재앙이 되면 세계 평화의 재앙이 되잖아요. 이렇게 활동해 나가는 것이 독도 문제를 홍보하는 데 편하더라고요.